안녕하세요. 가죽공방 운영하고 있는 가죽공방 집다의 꽁입니다. 오늘은 마카주 작업을 좀 해볼 생각인데요. 이렇게 생긴 캐리커처 작가님한테 또 부탁을 드려가지고 맡겨서 지금 이런 그림이 왔어요. 어떤 분이 드라이버 커버에 자기 얼굴이 그려진 마카주를 좀 했으면 좋겠다, 선물을 주실 생각이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또 마카주를 또 하게 됐는데, 오늘은 마카주 작업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마카주를 하려면 이 테두리 부분,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우선 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은 프라모델 조립할 때 흔히 쓰는 트나이프라고 생긴 게 있어요.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긴 거, 칼날 각이 그냥 일반 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러다가 칼 설명을 하게 되네요. 보시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칼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건 뭐 공업용 칼이죠. 거의 뭐 살 때 많이 쓰는. 근데 이것도 또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지금 칼이 다, 칼날이 어디 갔냐. 어쨌든 이런 칼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칼 각이 얘는 지금 평평한 면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 평평한 면에 칼 부분이 이쪽이고, 이게 이제 등 쪽 면인데, 이렇게 칼날이 일자로 돼 버리면 물론 뭐 자를 수야 있겠지만 이런 거를 도려내야 된다고 했을 때 각이 좀 예리하게 나오지 않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칼날이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을 경우는 되게 예리하게 칼날이 이제 적용될 수가 있겠죠. 칼날 각이 이쪽에 붙은 거,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이런 걸 도려내는 작업을 할 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치워주고요. 네, 뭐 이런 게 편하시면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보통은 이제 아트나이프라고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칼날 폭이 좀 좁은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로 할 겁니다. 이걸 뭐 도려내는 데는 특별하게 뭐 스킬 같은 게 필요 없겠죠. 그냥 잘 보고 좀 섬세하게만, 정교하게만 해준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도려내졌죠. 여기 지금 골프 홀컵, 이거를 따로 해줄 거고, 일단 이렇게 도려냈잖아요. 그럼 일단 얘는 필요 없습니다. 이걸 쓸 거예요. 이걸 가로 세로를 맞춰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해줄 건데, 센터를 기준으로 잘 맞춰야겠죠. 그림이 움직이지 않도록 살짝 고정을 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은펜으로 테두리를 따라 그려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됐죠. 그림이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몇 가지의 엔젤러스 페인트를 가지고 왔고, 팔레트도 가지고 왔어요. 붓을 안 가지고 왔구나. 이런 젠장. 먼저 플랫 화이트라고 적혀있는 이 엔젤러스 페인트를 잘 흔들어서, 뭐 하나 하려 그러면은, 이게 이 페인트는 한번 쓰고 다시 닫아 놓으면 이렇게 뚜껑이 잘 안 열릴 때가 많죠.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걸 써요. 이 집에 꿀 먹고 꿀 뚜껑 안 열릴 때, 이럴 때 쓰면 좋은,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집어서 잡고 열면 열립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공방에서도 꼭 뭐 뚜껑 열 때 안 열릴 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얘를 좀 따라 붓고, 붓이 뭐가 좋을까? 얘로 한번 해볼게요. 마카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바탕에 색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흰색이잖아요. 가죽이 흰색인데, 흰색 위에 왜 흰색을 바르느냐, 발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색. 나중에 이 흰색 위에 뭐 이런 색깔이라든지 뭐 다른 컬러를 입힐 때 그냥 흰 바탕에다가 이렇게 하면 색깔이 안 나와요. 발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림 그릴 때 캔버스 있죠. 캔버스에다가 흰색 바탕을 막 여러 번 덧칠해주고 위에다 발색 입히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뭐 제가 뭐 미술 전공자는 아니라서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붓도 뭐 이렇게 뭐 뾰족붓, 뭐 납작붓, 여러 가지 있죠. 뭐 세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많으면 좋습니다. 붓은 뭐 뭘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정석은 없죠. 그냥 상황 따라 맞는 붓을 여러 가지 구비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바탕을 입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도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요 위에다가 이게 마르고 나면 또 입히고 또 입힐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더 발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붓자국이 막 많이 심하게 남는다거나 페인트가 어디 한 군데 막 뭉쳐 있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다시 위에다가 컬러를 입힐 때도 좋지 않아요. 고르게 최대한 잘 고르게 펴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맞죠? 이렇게 지금 밑바탕을 플랫 화이트 페인트로 지금 다 3번 입혀준 상태고요. 일단 다 말랐어요. 요 위에다가 이제 컬러를 입혀줘야 되는데 컬러 입힐 때는 큰 부분 있죠. 이렇게 머리라던가 뭐 이렇게 몸통 따로 분리해가지고 요거를 따라서 그려줄 거예요. 미술 전공자였다면 그냥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 정확한 위치 그리고 이 디테일을 잘 그려주려면 이거를 좀 세분화 해가지고 그려주는 게 좋겠죠. 분리를 시켜서 따로따로 디테일을 살려줄 예정이에요. 머리를 다시 떼내 볼게요. 여기서 좀 잔인하죠? 그림이지만 사람 머리를 떼낸다는 거는 좀 잔인한 일입니다. 자, 머리를 분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큰 거를 보면은 눈이나 이런 디테일들은 나중에 잡아주면 되고 일단 머리카락 부분을 지금 머리카락을 너무 좀 잔인한가요? 어쨌든 가발처럼 이렇게 지금 따로 분리를 시켰잖아요. 자, 이제 얼굴 부분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그려주면 되겠죠. 지금 은펜은 너무 볼이 두꺼워요. 볼이 두꺼워가지고 제가 얇은 걸로 일단 경계만 좀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이런 경계 표시를 할 때는 좀 되게 뭐 얇은 볼펜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8B짜리 그 연필이에요. 8B짜리 연필은 제가 진해서 그냥 쓰는 건데 진한 연필이 살짝 지나가도 자국이 잘 남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아주 뾰족하게 깎아서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살짝 들어보면 머리와 지금 얼굴의 경계가 생겼죠. 이 부분을 이제 까만색으로 칠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부분 이렇게 나뉘죠. 이렇게 얼굴 디테일은 살색을 다 먼저 칠해준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까만색 이제 칠할 때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제껴놓고 이렇게 경계 부분을 나눠준 다음에 제가 지금 경계를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어차피 이 선들은 나중에 보이지 않을 선들이에요. 자기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살색이 되는 부분을 미리 좀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려서 체크를 다시 해주겠습니다.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지금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쓰고 싶어요. 마카주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카주를 사실 저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눈으로 봤을 때 같게 하려고 하다 보니 찾아내는 방법이 이런 거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좋게 하시면 되겠죠.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의 스킬
스킬에 맞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방법은 지금 보시면 이 머리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몸통 옷하고 지금 팔, 손 이런 데가 지금 부위가 나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지가 지금 나눠 있죠. 이제 신발만 나눠주면 되고요. 여기 골프채는 따로 해줄 거니까 신발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야 될 부분은 여기네요. 그림을 좀 큼직하게 보고 덩어리를 좀 크게 보고 작업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신발 부분을 나눠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눠줬습니다. 벨트 부분을 상체, 하체, 벨트, 신발 뭐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큰 거부터 여기 보시면 지금 살색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목, 얼굴, 그 다음에 팔. 살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베이지, 그 다음에 흰색, 살색을 낼 수 있는 색깔을 조색을 좀 해줄 거예요. 이 조색하는 과정은 그냥 본인의 눈에 맞춰서 딱 이게 얼만큼 들어가고 이게 얼만큼 들어간다 뭐 이런 정답은 없겠죠. 감각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살색 같은 색이 나오고 있죠. 좀 더 밝게. 미술 전공자들은 이게 참 좋겠어요. 뭐 어떤 색을 섞으면 이런 색깔이 나오겠거니, 뭐 공식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에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 감각으로만 하다 보니 이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색깔이 살색 혹시나 이렇게 잘 모를 때는 짜투리 가죽에 발라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정도 컬러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컬러면 될 것 같아요. 살색을 한번 얼굴에 입혀볼게요. 제가 마카주 이야기를 좀 제 블로그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림이라는 게 캔버스에만 아니면 뭐 종이에만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사람 몸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타투가 되는 거고,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미술 그림 작품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냥 애들이 뭐 그냥 연습장에다가 낙서하듯이 그린다 그러면 그것도 그림이고, 뭐 저처럼 지금 가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럼 마카주가 되는 거고, 이제 이름이 서로 좀 다를 뿐이지 이 그린다는 행위 자체는 똑같은 거잖아요. 어디다가 그리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어느 소재에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런 작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려야 되는 물감도 틀려지고 그런 차이 아닐까요? 소재의 특성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작업하는데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지금 레더 페인트라고 써있죠. 이 레더 페인트라고 써있는 게 뭐 가죽 전용이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가죽 전용 물감이라고 해야 되나? 페인트라고 적혀있으니까 페인트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저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물감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사실 레더 페인트가 아니고 그냥 물감으로 그려도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가죽에다가 뭐 그리든 어디다가 그리든 물감이면은 다 그려지는 거죠. 근데 굳이 레더 페인트를 쓰는 이유 뭘까요? 이걸 쓰는 이유는 그냥 명확해요. 이 가죽이란 소재 있잖아요. 이 소재가 가방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거든 좀 이렇게 늘렁거리기 마련이죠. 이렇게 지금은 얘는 많이 늘어지지 않는 소재지만 막 되게 늘렁거리는 소재의 가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딱딱한 소재 가죽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물감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수성이냐 뭐 아크릴 계열이냐 그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얘는 따지자면 아크릴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크릴 페인트. 그러니까 아크릴이라는 소재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조금 신축성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마르고 나면 약간 고무 같은 느낌?
물감이랄까요? 왜 그런 아크릴 성분의 물감을 마카주에다 쓸까? 가죽이란 소재는 구겨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물감이란 거는 마르고 나면 갈라지려는 성질이 좀 생기죠. 근데 아크릴은 고무 같은 성질을 마르고 나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는 좀 늘어져도 이렇게 어느 정도 텐션을 가지고서 늘어져도 이 물감이 따라서 늘어난다는 거죠. 레더 전용으로 나온 페인트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쓰게 되는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작은 붓으로 해줄게요. 집안에 걸어놓고 보는 그림이야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가죽이란 소재,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런 소재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이거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여지는 물감도 맞춰서 써야 하는 거죠. 이 마카주가 가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다 보니 일반 그림이랑 뭐가 다르냐, 가죽은 이게 평평한 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지금 요거 하나하나 이런 그레인이라고 하는 이 무늬가 있는데 이게 가죽마다 다 다르잖아요. 질감이 다 다르고 여기에 지금 울룩불룩한 부분이 있죠. 굴곡이 있는 거예요. 이 굴곡이 있는 표면에다가 뭔가 붓질이라든가 스케치라든가 하게 되면 그냥 평평했을 때보다 더 어려워요. 평평한 데다가 작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구불구불거리기 때문에 선이 삐져나갈 확률, 색을 칠하다가 선 밖을 삐져나갈 확률, 중간중간 이렇게 막 홈이 있잖아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홈 부분에 실이 되지 않는 부분도 생겨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이에 그린 때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수정이 안 된다는 점. 지우개가 따로 없어요. 한번 실수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나 뭐 아무튼 실수가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발색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위에다가 다시 덧칠을 해야 된다는 점.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붓으로 그리다 보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색을 입힌다는 게, 똑같이 덧칠을 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작업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렇게 붓자국까지 최대한 안 생기게끔 평탄화를 시켜가면 작업해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굳이 마카주를 잘 하는 방법이라고 팁이 있다면 그냥 숨 참고, 숨을 미세한 부분을 정교하게 표현해야 될 때는 숨을 참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할까요? 뭐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좀 더 말리고 다시 작업을 하면서 얘기를 이어나갈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해볼게요. 색깔이 지금 얘보다는 훨씬 검붉은색이죠. 조색을 또 해줘야겠네요. 또 안 열립니다. 안 열릴 때는 이걸로 와, 이거 또 안 열리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디 구매처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뭘 다른 걸 샀는데 받은 것 같아요. 흰색을 약간만 타야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을 조금 더 추가. 오케이, 이 정도 색깔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작업을 해보죠. 큰 면적은 이렇게 좀 큰 붓으로, 작은 면적은 다시 작은 붓으로. 하늘색에 가깝네요. 바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마카주라는 작업이 굳이 뭐 어디 교육기관에서 배워서 하는 거는 좀 비추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 있는 그림을 그대로 덧대고 그 안에 색칠 공부, 쉽게 말하자면 색칠 공부 한다 셈 치고 작업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작업의 난이도가 막 되게 어렵고 뭐 그런 기술적으로 막 힘들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주를 뭐 예를 들면 고야드죠. 고야드 같은 곳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내 이니셜을 마카주 하겠다라고 한다던가 뭐 아니면 마카주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뭔가 좀 개성을 살리고 싶다던가 하고 하면 비용이 꽤 나오잖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받고 작업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쉽네, 난이도가 낮네 뭐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작업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일단은 아무리 마카주의 이제 숙련자고 전문가라고 해도 시간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시간을 여기다가 투자하고 있잖아요. 집중력과. 그러니까 뭐 집중력도 기술이라면은 뭐 기술일 수 있는데 많은 시간을 여기다 투자한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감이 마르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냥 바르고 말리고 하는 이 작업을 인내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뭐 내가 빨리 하겠다고 이거를 그냥 성의 없이 막 2번 칠할 거 1번 칠하고 뭐 3번 칠할 거 2번 칠하고 해서 퀄리티가 낮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돈을 받고 해주는 입장에서도 민망하고 받는 사람도 민망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카주 작업 자체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이게 굉장한 작업이에요. 사실은 힘들고 많은 시간 엉덩이 붙이고 작업해야 되고 실수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전문가에게 배워서 그 뭐 정석이 있고 그런 작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붓과 어떤 그려야 될 대상이 될 그림과 마카주에 필요한 레더 페인트만 있다면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하신다면 뭐 집에 가방,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방이 있잖아요. 어떤 가방이든 그게 뭐 명품 가방이 됐든 아니면 원래 쓰시던 그냥 기성품 보세 가방이 됐든 가방을 또 오래 쓰다 보면 지겹기도 하고 뭔가 포인트로 예쁜 그림을 그려놓고 싶다고 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 취미생활 삼아서 그냥 처음에는 그래 연습이어야겠죠. 그냥 정말 못 쓸 것 같은 가방에다가 한번 해보신다던가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버려도 되는 가방 뭐 그런 데다가 연습하는 게 제일 좋겠죠. 사람이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실력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밥 먹고 그것만 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밥 먹고 이것만 하다 보면 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밥 먹고 이것만 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것만 하시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좀 더 스킬 면에서 뭐 아니면 노하우 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취미가 아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또 말려야겠죠. 잠깐 말렸다가 여기 다시 덧칠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얼굴을 뭐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줘야겠죠. 약간의 스케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썹 같은 곳, 그 다음에 눈, 제가 지금 가죽 공예 중에서도 마카주라는 작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잘하시는 분들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마카주의 과정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알려드리는 거지, 정말 그림에 소질이 없거나 내 그림에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주라는 걸 나도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작업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이런 방법도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그런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사실 뭐 대놓고 이렇게 뭐 영상 찍어서 이걸 뭐 강좌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찌됐건 이런 작업도 작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록용으로 남겨놓겠다,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어쩌다 올리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궁금하신 부분을 또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 같은 거는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또 뭐 이런 것들이 또 누구한테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그리는 이 선들은 어차피 또 까만색 페인트로 위에 지나갈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안경과 눈 위치였거든요. 일단 그거 큰 것만 잡아놓고, 뭐 눈에도 보면 이렇게 뭐 쌍꺼풀 같은 것도 있고, 뭐 입술도 보면은 뭐 여기 중간에 갈라진 부분, 그럼 색도 다르고 뭐 할 텐데, 우선은 이렇게만 해두셔도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몸 같은 부분인데, 몸은 이렇게 입히면 인형 옷 입히기 놀이?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달까요? 펴놓으면 여기 이 카라의 끝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뭐 이런 거 크게 몇 군데만 체크해 놓으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감이 조금 오실 거예요. 얘를 보면서 이제 맞춰가는 거죠. 여기서 대략 이렇게 이 그림이 잘 안 보여도 됩니다. 그냥 여기 위치에 이런 모양으로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옆에 줄은 이제 제가 눈으로 봐가면서 그려줄 예정이고요. 바지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뭐 이것도 사실 눈대중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꾸 눈대중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뭐 그게 사실이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 요 손 부분이 지금 이렇게 대략 스케치했을 때 이렇고요. 됐죠? 또 나머지 디테일들은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스케치를 이렇게 해도 사실은 나중에 그릴 때 또 다시 보고 그리게 돼요. 됐어요. 좋아요. 자, 이제 세필붓, 아주 얇은 황홍의 제로 세필붓을 가지고 명암을 일단 줘볼 거예요. 좋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전체적인 테두리를 다 그려놓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자, 됐고요. 회색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골프채, 신발 밑창. 자, 됐죠. 일단 대망의 검은색. 진짜 잘해야 돼요. 이게 라이너를 그릴 때 더 그래요. 올록볼록한 게 있잖아요. 이 텍스처 때문에 붓이 똑바로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힘 조절을 잘 한다고 해도 울룩불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항상 애로사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곽선을 다 잡아가면 됩니다. 얼굴부터 쭉 한번 해보죠. 안돼.
자, 이제 여기 얼굴 부분 일단 입술은 나중에 입술 색을 먼저 입힌 다음에 위에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 색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외곽선만 이렇게 잘 그려져 있다면 사실 뭐 안쪽에 그림 뭐 색칠 채워넣는 거야 색칠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입술하고 여기 이 부분인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눈이 남았네. 눈이 항상 이게 제일 문제예요. 활용 점정을 찍어야 되는데 이 캐리커처는 진짜 특히 눈이 진짜 조금만 잘못되면 크게 이상해집니다, 그림이. 그래서 눈을 진짜 실수 없이 해야 돼요. 지금 쌍꺼풀이 없죠? 쌍꺼풀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최대한 붓을 들고 마지막 오케이 끝.